바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이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정윤회를 가장 정점으로 하는 십상시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지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칠윤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와 그제 얘기를 했던 양천 모임은 여기에 박관천 경정만 추가를 하면 양천 모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십상시 모임은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씩 만났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국정 및 인사 개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7위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기로 상호 정보를 교환했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직전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만난, 직접 만난 사람과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있는 7인회는 검찰에서는 지금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 중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가장 앞에 있는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그 검찰 수사 상황, 정국기 교수님. 자, 예. 두 가지 모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캐도남마 저렇게 정말 이쁘게 표를 잘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예. 저는 이렇게 뭐 정교한 모임은 아닐지라도 예. 어떤 그 양측의 그 모임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십상시 모임에도 보면은 검찰 수사 상황 지금 보면 아직 확인 안 됨 이렇게 나왔거든요. 확인 안 됨이 아니고, 예. 오늘 정도의 그 수사 그 내용 나오는 걸 봐서는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그 십상시 모임인 것 같고, 예. 양천 모임도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계속 뭐 뚜렷하게 정확한 속보가 안 나와요. 그런 거 네. 보면은 십상시 쪽에 그 동조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그 카더라라는 설의 그 7인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는 이번 사건 수사가 네. 도대체 저 매달 2번 모이는 저 모임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수사에 초점으로 맞출 것이 아니고, 네. 정윤회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후 지금까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런 사람하고 상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향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을 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정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지, 네. 사실은 그게 본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 본질을 따라서 수사를 하러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저 제2모 식당, 강남에 있는 제2모 중식당에서 무슨 통신 자료 뭐 기지국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런 거 검찰 확인해 본 게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10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건 없다고 치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태까지 지금 조응천 비서관이 했던 내용, 1월 6일자 박관천 경정이 보고서 작성하고 나서 1월 말에 왜 원대 복귀했냐, 왜 네. 갑자기 잘렸느냐. 네. 조응천 비서관은 그러네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렇죠. 네. 4월 11일 날 지금 정윤회 씨 전화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그 이재만 비서관이 와서 전화 좀 받아달라. 끝까지 거부했더니 바로 4일 만에 지금 저기 홍경식 민정수석이 불려갔더니 너 이제 나가. 네. 그냥 바로 바로 이 자리에서 아웃.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면 조응천 비서관은 왜 잘렸느냐? 네. 이런 경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핵심 본질은 그겁니다. 정윤회 예. 씨가 청와대 인사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됐고 어떻게 의논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지. 저 10명이 모이는 모임 자체가 정기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아주 반겼다. 그 얘기는 조응천 그 비서관의 자기 주장이고, 이번 그 검찰 수사에서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정황 정보로 조응천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일로 잘렸다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 그런데 차명폰이나 대포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파악하지 않고, 과연 상호 통화가 그 부근에서 안 이루어졌다, 그것만 가지고 바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검찰 수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비밀 정보, 뭐 그다음에 그 공직 관련돼서 보안을 필요한 사람들은 다 그런 전화를 쓸 텐데, 그 검찰 수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요. 전제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편의점에 가시면 3만 원짜리 선불 유심칩이 있습니다. 네. 그 유심칩 끼면 그냥 전화번호 되거든요. 네. 그거 끼면 3만 그럼 원 모르잖아요. 얼마나 갖고 3만 원 있는지. 쓰고 보름 만에 바꾸고 이러면 핸드폰 수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의 본질이라는 게 말이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식당에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지금 1차적으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명예훼손과 관련해가지고 투 트랙 아닙니까? 명예훼손건이 하나 있고 문건 유출건이 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수사가
그 중국 식당에서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해가지고 지금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대체로 지금 뭐 차명폰 대포폰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대체로 검찰 일부는 수사가 했답니다. 했다는 거 일부는. 아니에요? 예, 일부는. 검찰 수사의 결론이 되게 안 만났다. 그런 네. 사실이 없었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그렇게 발표한다면 일단 문건 내용 전체가 사실이 아니다 쪽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그 중국 식당에서 만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문건에 나오는 거 까만 부분으로 가려진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검찰 수사가 그때 그 부분까지 들어서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만약 수사하지 않게 되면은 네. 과연 국민들이 그 수사, 그걸 그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결론을, 해요? 아니, 수사의 문제가 아니, 어쨌든 간에 밝힌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